안녕하세요. 워킹맘 다둥이 엄마입니다. 네, 저는 워킹맘이다 보니까요. 자녀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더 챙겨줄 수 없는데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하는데 아이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음에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네, 상황을 보니까 보배가 할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한 번에 다 쓰고 왔습니다. 실제 저희 아이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동생들과 함께 쓴 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에 돈을 다 쓸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보배에게 용돈 관리와 용돈 교육이 필요한 때구나. 그리고 한 번도 배우지 못했는데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배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돈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왜 한 번에 돈을 다 썼는지, 돈을 다 쓰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다음에도 할아버지가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용돈 줄 생각이었는데 제가 좀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네,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돈을 잘 나눠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와 용돈에 대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용돈을 언제 받을 것인지, 또 용돈은 얼마나 받을 것인지, 용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지금처럼 이렇게 불규칙적인 용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요.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용돈을 규칙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 또 자녀는 용돈을 약속대로 사용할 것, 이 두 가지를 서로 약속했죠. 가끔 용돈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네, 용돈벌이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부작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용돈은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용돈을 주실 때 돈을 가지고 부모의 권력을 세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돈을 가지고 권력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너 이번에 시험 잘 못 보면 용돈 없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용돈 못 주지 라고 하면서 부모님들께서 용돈을 주시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약속하지 않았던 그런 단서 조항들을 계속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부모의 뜻대로 수시로 바뀌는 규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안일 도와주면 100원씩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규칙이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쉽게 도와주고 100원씩 요구하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 이거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게 무슨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또 생각에 있어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규칙으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들이 없도록 규칙들은 좀 정확한 것 아니고서는 규칙을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규칙을 세우시다가 집안일 도와주면 100원씩 주는 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규칙을 바꿉니다. 아니야. 엄마가 시킨 것만 용돈을 주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엄마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용돈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조금 모호하죠. 부모님이 시키는 게 사실은 이렇게 용돈으로 모든 걸 다 측정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저 좀 놔줘, 식탁에 수저 좀 놔줘, 이거 엄마가 시킨 거니까 100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호한 규칙들 이렇게 세우시는 것보다는 또 집안일에 관해서 용돈벌이를 하시는 것보다는 집안일에 대해서는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일로 용돈벌이 하시는 것은 안 세우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모호한 규칙들 일일이 세세히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된다거나 자녀와 부모와의 눈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그 오차 범위가 생기지 않는 정확한 규칙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요. 약속을 어기시는 부모님들 절대 안 됩니다. 네, 약속을 어기시는 거는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네, 엄마 오늘 용돈 주는 날이에요 라고 했는데 엄마가 깜빡했다. 내일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다거나 이번에 말고 다음부터 하자 라고 하신다거나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분명하게 규칙 정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약속을 어기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꼭 지키셔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용돈을 주실 때 다른 어떤 단서 조항 없이 그냥 용돈은 규칙적으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자녀는 그 용돈을 받아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목록들을 엄마와 약속한 것대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물론 세세하게 어디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용돈에 대해 목표를 세우는 것, 이 용돈을 가지고 관리하기로 했던 그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용돈 교육을 시작하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예절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이것처럼 돈을 가르쳐 주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돈을 일찍 가르쳐 주면 아이가 이 돈에 대해 보는 눈이 밝아질까봐, 돈만 밝힐까봐 라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 용돈 관리, 그리고 또 돈에 대한 인식들이 깨어지면요. 오히려 더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또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희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께서 교육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돈 벌어서 편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 부분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차근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이 일로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용돈교육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